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10권의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고 한 권의 문제집을 10번 푸는 거야. 왜? 수학은 순서문이고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 얼추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뭐 이렇게 풀었어. 근데 내가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을 틀렸어. 이게 1순환이야. 오답 정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오답 정리. 문제집은 항상 깨끗하게. 답도 채팅하지 말고. 맞았다 틀렸다만 해. 왜? 이거 내가 또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랬잖아요. 그죠? 한 번 해서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 그걸 맞출 확률은 거의 없어. 알겠죠? 우리는 이 지식을 수능까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1순환이고 그러면 이제 2순환은 언제 하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할 거 없지. 학원에 딱 나왔잖아. 그럼 본인이 정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내가 만약에 토요일이다. 이때 요 틀린 거 있죠. 틀린 것만 풀어.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수학 틀린 거 오답 정리한 거를 내가 저녁에 다시 풀면 풀려 안 풀려? 풀리겠지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풀어도 풀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간격을 두고 하는 거야 이렇게. 평일에 한 거를 한 며칠간 간격을 두는 거죠. 나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오답 정리했을 때 이해를 했으면 풀릴 것이고 이해가 안 됐으면 또 틀릴 것이야. 이해 가지. 그러면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 문항 번호에다가. 그렇지? 그럼 문제집에 표시가 되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풀어? 1월 말이나 윈터 끝날 때 풀어. 윈터 끝날 때 다시 한번 총 해서 요 두 문제만 풀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얘만 틀렸어. 됐지? 그러면 이 6번만 찢어서 파일을 넣는 거야. 문제집은 뭐 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선생님 이거 2개 틀린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3월 되면 다시 문제집 살 거야 안 살 거야? 또 살 거야. 6편 끝나면 또 뭐 할 거야? 기출문제집도 할 거야. 그럼 다 지금 다 계속 반복이 되냐 안 되니?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한 번 틀린 건 3순환은 해야 돼요. 3순환은 해야 되고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대충 하는데 아 이거는 뭐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렸어 하고 또 안 푸는데 그러지 마. 응? 그런 거 없어. 논술에서도 우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핑계인 거야. 계산 실수도 그냥 틀린 거죠. 수능에서는. 그게 수능의 단점이잖아.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제곱을 잘못해가지고 그지? 답을 다른 데를 마킹해버리면 그죠?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문항 자체가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시험이 뭐야? 논술 시험이죠. 논술 시험은 풀이 과정에 다 배점 점수가 있고 부분 점수가 있고 답의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시면 돼요. 탐구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힌 거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 돼. 너무 이렇게 뭐 선행 안 돼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수원 수토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수능에서는 수원 수토가 더 중요해. 논술에서는 미적이 중요하고 거기에 수원 수토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미적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죠? 3월 교육청 시험은 뭐 가짜니까 그거 뭐 3월 교육청 때 내가 수학이 1등급 나오면 뭐 가산점 줘? 6평 때 수학이 1등급 나오면 수능 때 가산점 줘? 다 필요 없다 얘들아. 9평하고 수능만 잘 보시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 때까지 미적은 아직 여유 있어 없어? 여유 있고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맞춰서 또 가야 되니까 또 이제 해야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적은 양이 너무 많아. 그쵸? 그러면 이번 인터 기간에 이거 끝나? 못 끝나? 내가 볼 땐 못 끝나. 제대로 가르치면 못 끝나. 일주일에 4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쓱 봤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일순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끝나. 최대한 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끝낼 수는 있어. 뭐 중심으로? 수능 중심으로 하면 끝나. 이해가죠? 그래서 쌤이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막 고민하고 했던 게 작년에도 내가 고3 여기 윈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많았어. 이따 내가 걷어보면 알겠지만 쓱 봤는데 있는데 단절은 일순환을 했고 반절은 일순환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일순환 안 한 거에 맞춰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올해는 수능 유형 중심으로 먼저 쫙 치고 가서 적분까지 일단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래야 흥미를 안 잃어. 흥미를 안 잃어.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자, 모의고사. 메모만 잘 해놔요. 분석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고3이 됐으니까 시험을 몇 번 봐? 아까 진도표에 내가 해놨듯이 3월에 한번 보고 4월에 한번 보고 6월에 한번 보고 7월에 한번 보고 9월에 한번 보고 10월에 한번 보고 11월에 뭐를 봐? 수능 적어봐.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3월부터 10월까지 원점수 컷이 가장 낮은 시험, 즉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10월이에요. 10월이 가장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10월 교육청은 고3만 보고 문제가 어렵고 재수생은 안 봐. 이해가지? 3월 시험에 내가 수학이 1등급이 나왔대.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여러 가지 이유로 수학 전범위도 아니고 재수생이 시험 다 안 봐. 안 봐. 그러니까 내가 학부모들을 상담해보면 대개 자녀가 수학은 몇 등급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 1등급이요. 그럼 성적표를 가져오세요 라고 확인하면 그 학생은 4, 5등급이야. 왜 그런 거야? 고3끼리만 보는 시험에서만 그랬던 거야. 진짜 실력이야? 가짜 실력이야? 가짜 실력이야. 내가 수학 1등급이 나오든 2등급이 나오든 3등급이 나오든 뭐 해야 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절대 명심해야 돼. 유평도 가짜죠. 왜냐면 단수생들이 유평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참아야 돼. 그럼 이제 시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쌤이 저걸 줄 거야.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네 벌써. 작년 수능 문제를 줄 거야. 응? 윈터가 끝나면 다시 한번 풀어봐. 물론 나하고 미적을 하니까 미적을 다 풀긴 할 거야. 다시 풀어. 그럼 니네가 여기에서 뭐 있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3월 교육청 시험 보기 전날에 푸는 거야. 내일이 3월 교육청 시험이야. 수원수도 전범이지. 오늘 뭐 할 거야?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니네는 교육청 시험이 중요하냐? 학교 내신이 중요하냐? 학교 내신이 중요한 거야. 3월 교육청은 중요치 않다니까. 3월 교육청은. 근데 이제 교육청 시험을 또 내신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일단 가장 효율적인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틀린 것만 해. 그럼 이제 3월 교육청 시험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 오답 정리 해? 안 해? 오답 정리 하지. 그럼 4월 교육청 시험 보기 전에 수능 때 틀린 거, 3월 때 틀린 거를 또 푸는 거야. 맞죠? 그러면 3월 때 요때 한번 오답 정리를 했으니까 틀린 것 중에 맞추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6월 평가원 볼 때 수능 거, 3월 거, 4월 거를 또 전날에 풀면 되겠지. 그치? 그럼 계속 뭐 해? 올해 출제된 문항에 틀린 거를 내가 계속 푸는 거잖아. 그러면 수능 때까지 가면 어때? 올해 기출문제가 내 머릿속에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이걸 안 하는 학생들은 그래. 부평 끝나면 이제 얼추 준킬러나 킬러만 하잖아. 그럼 준킬러 문제를 막 준단 말이야. 연습시킨다고. 그러면 와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좋아요. 이거 너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 근데 가서 대가를 때린다고. 이거 3월 교육청 시험이잖아. 이미 지가 본 문제를 몰라. 이해는 해. 국어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해는 하는데
시험지를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고 시험지를 싸더라고. 오답 노트는 1등급만 만들어. 1등급만. 그럼 아까 이제 1등급이 뭔지 이해가 가죠? 1등급 킬러 3개 다 틀린 거야? 아니면 2개 틀렸든 하나 틀렸든? 맞지요? 그럼 걔는 오답 노트 하려면 맥스 몇 개? 3문제만 붙이면 되잖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3등급이야.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면 수학 틀리고 엄청 많죠? 국어도 엄청 많죠? 탐구도 엄청 많죠? 그러면 그날 모의고사 본 날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날 안 하면 안 해.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시험지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 내가 해야 돼. 내가. 그건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월까지 가면 여기서 이제 부평 보고 한번 무너지는 학생, 10월 교육청 보고 무너지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알겠죠?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뭐를 같이 동시에 준비한다? 탐구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탐구 다시 한번 6월에 뭐? 탐구 한 개 써봐. 1등급. 9월에 탐구 하나 또 뭐? 1등급.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99%는 윈터가 끝나면 DSR을 버릴 거야. 안 쓸 거라고. 그러지 말고 써. 그냥 공부 시간만 기록해서 그것만 해도 써.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보이거든요. 재수생애들 DSR 이과 애들을 검사해보면 내가 아무런 교육도 안 하고 DSR을 검사하면 일주일에 공부 시간에 국어가 0시간이에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탐구도 0시간.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 지들 마음대로 해. 그럼 그렇게 하면 또 망해 안 망해? 망해. 자, 논술이랑 같이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1차 목표는 수능의 정시야 정시. 알겠지? 근데 원래 내가 수학을 못해. 수학이 9평을 봐도 4등급이고 수능을 봐도 4등급이야. 그럼 그 학생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억울한 거 없죠? 억울한 거 없어. 근데 9평 때 수학이 1, 2등급인데 수능 때 4등급이 나왔어. 이번에 우리 반에도 그랬어. 근데 걔가 논술 전형으로 건국대를 써서 건국대 붙고 숭실대도 써서 숭실대도 붙고 그랬어. 인하대도 써서 인하대도 붙었어. 3개 붙었어. 미친놈이지. 그러면 수학 1, 2등급 9평 때 1, 2등급이 나온 애가 인하대를 쓰겠냐 안 쓰겠니? 안 쓰지. 나는 쓰라 그랬어. 안전빵을 위해서. 걔는 3개 다 붙었어. 그럼 어디 가겠어? 건대, 숭실대, 인하대 중에. 건대당연히 가지. 그래서 논술은 정시의 대안품이야. 논술에 목숨 걸면 안 돼.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어. 고3들이 가장 많이 낚여. 수능 수학이 안 되면 논술 시험 잘 다 못 봐. 못 보는 거야. 수능 수학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내가 웬만큼 수학이 9평 때 수학이 3등급 이내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 대학의 논술 특강만 그냥 들어. 알겠지? 봐봐. 얘기를 해줄게. 2016학년도에 교과부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학교 과정에 수학을 수리논술에 출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연대랑 이대가 소문항 하나를 대학 과정 거를 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교과부가 그런 거죠. 교육과정 평가원이 어라? 얘네가 말을 안 듣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원의 5%를 감축했어. 그래서 연대하고 이대가 말을 잘 들어야지. 정원을 감축하면 돈이 엄청 빠지는 거잖아요. 정원이 5%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 대학 수학 과정이 여러분이 보는 논술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뭐만 출제돼? 고등학교 과정만 출제가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론은 이거야. 수학을 못하면 논술 수학도 못하는 거죠. 그것만 머릿속에 담가둬. 물론 정말 나는 국어도 하기 싫고 영어도 하기 싫고 저는 정말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냥 가. 연대 시험 보러 가고. 그죠? 그렇게 가면 되지 뭐. 논술 체제 없는데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 뭐라고? 정시가 목표인 거고 그거의 대안품이 논술 전형인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내가 상담해봤더니 1년 내내 논술만 해가지고 뭐래더라? 6평 때 수학이 1인가 떴어. 6평 때 수학이 1등이니까 이제 나는 좀 수학을 하냐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한 거야? 논술만 계속 한 거야. 4등급 나왔어.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럼 안 돼. 6평 시험도 가짜야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들이 이렇게 관리. 그냥 쌓아놔요, 쌓아놔. 쌓아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3월 때 틀려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어쨌든 부평하고 수능 때만 맞춰주면 돼. 알겠죠? 모의고사 시험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야. 탐구. 다시 한번 써. 다시 한번 쓰라고 자꾸 써야 돼. 기록에 남겨야 돼. 이거 두 개만 써.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 탐구. 7번 탐구. 잘하는 과목. 공부 더하기.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자는 거야.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 더 하자. 못하는 과목을 해가지고 쭉뭐 4, 4, 3, 3 이렇게 맞추지 말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재수하는 재수생들의 성적은 수학 3에 탐구 4, 5, 수학 4에 탐구 4, 5 또는 5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물론 그 밑으로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하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8번 수학 교재인데 그러면 이제 수학 교재는 뭐를 쓸 거냐 그러냐. 물론 이것도 등급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순원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요. 유형집이 있죠. 이거는 뭐 쌤을 하셔도 되고 RPM을 해도 되고 요즘 많이 보는 마틴 시나드를 하셔도 되고 조급할 필요 없다라는 거 선생님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6평 이후에 한번 볼 수가 돼요. 뭐 자이스토리도 있고 마플도 있고. 선생님 볼 때는 얼추 이럴 것 같거든. 윈터 때 미적을 한번 쓱 배우고 2월 중순 이후부터 미적을 또 다시 하겠죠. 그러면 6편 때까지 미적을 한 번 더 돌아옵니다. 돌죠. 그리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겠죠. 그렇지? 그럼 얼추 미적도 얼추 틀은 잡힐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돼? 6평 이후에는 기출문제집을 하되 다 푸는 거 아니야? 이 기출문제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지? 여기에서 사전 유형만 하는 거야. 사전 유형. 사전 유형만 하는 거야. 근데 기출문제집을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왜 자꾸 건드리면 안 되냐면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윈터 때나 이제 뭐 나중에 단과할 때나 이제 그 수능 유형을 알려줄 거거든. 수능이 94부터 이렇게 있잖아. 몇십 년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 시험에 맞는 2년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 근데 자이스토리나 마플도 문제집을 팔아먹으려고 94년도부터 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수능에 관계없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이 달라요. 옛날에는 문과 학생들은 수투의 미분적분을 배웠니 안 배웠니?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냥 수원하고 수열의 극한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수원하고 수열의 극한에서 니네 30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더 디테일하고 짜잘하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수원 수투에서 11문제씩 내면 되는 거고 미적에서 나머지는 8문제를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거를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유형들을 막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옛날 기출문제를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수리논술에 도움이 되나? 그것도 아니야. 알겠죠?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야. 수능 유형에 얼추 비슷합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9편 끝나고 수리논술 하게 되면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수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구나 그러면 이제 특정한 대학들 증명이 좀 있는 대학들이 좀 있긴 하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가셔서 쌤이든 RPM이든 마플 시너지든 뭐 하나를 사.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하고 인터 기간에 하는데 선생님은 좀 진도를 좀 빨리 가겠죠. 인터 기간에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그럼 니들은 이렇게 일순환을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풀려고 해. 내가 진도 나가는 것만큼. 그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대표 유형이 있잖아. 유형 중 대표 유형이 있으면 한 2문제만 풀고 나와요. 그거 나중에 다시 2월 중순이나 3월 때 다시 돌 때 나머지 문항을 풀면 되니까. 그 마찬가지 일순환 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무 시간이 버거워.
그러면 그 대표위원이 있고 밑에 몇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나머지 문항 풀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간고사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계속 뭐해? 틀린 거 체킹하고. 그럼 봐라.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유형 문제집을 페이지를 쭉 넘기면 짝대기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지. 그치? 그 마지막으로 니네가 시험 보기 전에 항상 모든 시험을 보기 전 교육청 시험을 보든 중간고사를 보든 그 짝대기 개수가 많은 걸 먼저 풀면 되겠지. 그리고 그 짝대기 개수가 많은 게 나한테 취약단원이 되겠지. 그 취약단원이 사전이겠지. 그 부분만 계속 푸는 거야. 6평 이후에도. 그 문제집은 찢어서 버릴지언정. 알겠죠? 짝대기 3개짜리만 찢으란 말이야. 가방은 요만하잖아요. 책은 두껍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공부해서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머리에 집어넣으면 무겁니? 아니죠. 무거운 책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아직 해결 안 된 거는 남겨놔야지. 그치? 그러면 가방이 좀 더 뭐해? 덜 무거워지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월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교과 준비하는 사람, 종합 준비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논술 뭐 해서 수능까지 가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어쨌든 교과든 학생부 전형이든 뭐 수능 최저 등급을 요하는 데가 좋은 대학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신도 준비하고 논술도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다 적었니? 쌤이 처음에 나눠준 거. 단 쓰고 이름 쓰고 한 거 다 적었을까? 처음에 한 장짜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필기한 거를 뒷면으로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쭉 전달해 주세요. 승환이 네? 여기 위에다가 처음인지 일순환인지 좀 적어줘. 아 여기다 그냥 적어줘. 이거 지금 빨리빨리 사야 되는 거. 태연이 누구? 다시 한번 적어줘. 거기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결론은 1순환을 안 한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많고 1순환도 뭐 다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2순환은 한 명이 있어서 쌤이 알아서 그냥 적절하게 좀 이렇게 갈게요.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행반 요 교재의 미적분은 조금 시험에 안 나오는 유형도 있고 좀 구성이 좀 그래서 이제 니네 이제 개인 교재로 이제 공식집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쌤이 프린트로 수업을 좀 할게요. 항상 모자 우리 이제 그 공식집의 일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의 공식을 좀 모아놨는데 한꺼번에 다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나눠서 근데 한장 못 봤는데
일단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그리고 급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봐 지금. 공식집 있죠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게 돼 있는 집, 서브노트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가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써놓으면 돼요.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 도형도 있어요. 기준은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 세 문제는 전부 뭐냐면 100점으로는 2점과 3점에서 끝나. 4점짜리는 안 나와. 수능 기준이다 얘들아. 당연히 3월 교육청 시험은 어디까지라고?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예요. 3월 교육청은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요 안에서 2점, 3점, 4점이 다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다 나오겠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거 무한 등비급수의 도형이라고 하는 건데 쟤는 원래 난이도가 4점이었는데 재작년부터 배점의 3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쟤는 다 배점이 4점인 거고 작년과 재작년만 3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잘 못 맞춰. 그렇지? 그러면 이 도형을 맞추려면 일단은 뭐 해야 될까요? 중학도형을 알아야 돼요. 중학도형을 알고 뭘 해야 되니? 수원에 삼각형의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인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 알겠지? 그러면 이 중학도형이 또 어디에도 미쳐? 미적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은 무한 등비급수의 뭐? 도형이라고 그래. 항상 닮음만 나와. 닮음만 나와. 닮음이 아니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미적에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이라고 있어. 수능 100% 출제 이상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허민쌤하고 수원을 하고 있지. 맞아? 수원쌤하고 하고 있잖아. 뭐 이제 뭐 거듭 제곱근 이런 거 했겠지. 제곱근. 그거 해가지고 수능 문제 하나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허민쌤하고 쌤이 이제 지금 재수반에 있고 고3은 계속 수업을 이제 지원을 나가서 했었고 작년 한 해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나랑 스케줄이 거의 똑같아. 허민쌤이 이제 나중에 혹통을 가르치면 내가 뭐 미적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었어. 그렇게 했어. 그럼 나중에 이제 허민쌤하고 쭉 하면 올해 수능에 기출된 삼각형의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쵸? 그지? 그럼 나하고는 뭐 해야 돼? 요 놈하고 하면 돼. 알겠어? 얘 배점 몇 점? 4점, 3점, 4점. 그러면 우리는 미적이니까 여러분은 수능 때 도형 문제를 기본적으로 몇 개를 풀어? 3개를 풀어. 수원 한 문제, 미적 2문제. 이거는 100% 출제라고 써있기 때문에 니들이 모의고사 3월, 4월을 볼 때마다 뭐해? 나오는 거고 얘는 3월 교육청 시험에 안 나오겠죠. 4월에 나오겠죠.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시험 범위가 될 때 얘는 항상 뭐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허민쌤이 주든 내가 주든 일단 중학도형 프린트를 갖다 줄 거예요. 그죠? 중학도형 프린트를 갖다 줄 거고
중학 도형에 있는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불편해. 응? 불편하게 좀 이렇게 구성이 되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수능 중심으로 먼저 끌고 갈 거예요. 수능 중심으로.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어. 도형은 3문제가 나온다. 수능 때 부평 이후에. 그래서 도형이 취약하신 분들은 다시 중학도형의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이거 문제 계속 풀면 돼. 이것도 쌤이 이제 내일은 출력해서 가져올 거야. 양이 어마어마해. 그치? 그럼 도형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미적을 처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걸 배워. y는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미분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미적을 배울 거야. 그럼 이런 걸 배우면 공식 안 배우면 되지. 그럼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 배웠으니까. 아, 니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y는 뭐 x 제곱이 있으면 미분하면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니네 이거 이해가 가니? x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대. 그냥 받아들인 거지. 물론 증명해주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듯이 얘도 내가 증명 한번 딱 해주고 넘어갈 거야.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실력이 막 올라가. 실력이 올라가는데 도형은 선생님은 무조건 3개월 잡아요. 도형을 나랑 배웠어. 그러면 그 다음날 도형을 풀면 맞춰? 그건 아니야. 방금 얘기했듯이 중학 도형과 삼각형의 응용의 지식이 있어야 이 두 문제를 맞추는 거거든. 이해 가죠? 중학 도형과 수원의 도형의 실력을 가지고 미적에 있는 두 문제를 끝내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틀렸다.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실력이 안 되거나 미적에서 실력이 안 되거나 그거야. 그러니까 미적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문제나 두 문제씩 계속 풀어.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무한 등비급제 도형을 내일은 진도를 나갈 거야. 진도를 걱정하지 말고 나갔어. 그러면 하나씩 풀어. 그 다음 주에 와갖고 혹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질문해. 아니면 뭐 니네가 있는 TA 있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돼. 해설을 준다 안 준다 다 줘. 이게 해설 다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무한 등비급제의 도형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이도는 4점이에요. 요즘에 들어서만 그냥 3점으로 쓰이는 거다 얘들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산수 문제 한두 문제랑 도형 문제 하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수열의 극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 있어요.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있으면 누가 더 범위가 넓어?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까요? 이게 수열의 극한이고요.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쓰자. 원래는 수열의 극한 이코로 함수의 극한이 써야 되는데 그냥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더 뭐래? 더 폭이 넓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거야.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 되지만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 잠깐만 이제 그냥 기본 성질 있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하고 수열의 극한의 성질 기본적으로 성질들은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열의 극한은 수원에 있는 뭐가 있어? 수열이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가지고 있는 함수의 극한 실력 플러스 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실력만 있으면 다 맞죠. 나랑 수업하지 않아도. 왜? 수열의 극한에 해당되는 건 다 함수의 극한에 해당돼야 안 돼? 다 되니까. 알겠지? 함수의 극한 그러면 일단 딱 중요한 게 뭐야? 수렴? 발상. 그죠? 수렴하면 막 대입해서 풀 수 있지만 수렴하지 않으면 대입해서 풀어 못 풀어? 못 풀지. 그치? 그럼 중요한 것만 딱 하고 가는 거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질이죠. 성질. 거기 프린트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수렴과 발산의 기본 성질 되어 있지. 넘버링 367.
그치? 이건 수토 내용이다 얘들아. 수토는 한번 봐봐봐. 3, 6, 7 넘버링을 보시면 처음에는 뭐야? 리미트 AN이 있어. 수열에서 얘기하는 AN 1번항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실수배 K를 곱했대. 그치? 근데 그 리미트 AN이 수렴이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답은 K 알파인 거야. 응? 맞죠? 배운 내용이 아니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배웠었잖아. 그죠? 수토 내용이야 지금 현재. 2번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덧셈 뺄셈은 어떻게 돼? 수렴하면 뭐해? 아니 나 지금 수초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공식집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적은 모든 걸 떠안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 내용도 떠안고 수원의 도형도 떠안고 수원의 내용도 떠안고 다 떠안아. 그러니까 미적을 많이 하면 수원수도 실력이 올라가는 건 맞아. 자 이런 거 있잖아. 방금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fx고 여기가 g면 이건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자. 시그마가 인테그럴하고 같니 안 같니? 시그마가 인테그럴하고 같은 거예요. 응? 시그마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자에 보면 이렇게 시그마 이게 대문자야. 이게 S야 S. 영어로 얘기하면 S. 응? S. 그래서 인테그럴 이렇게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첫 시간이니까 시그마는 숫자를 더하는 거고 인테그랄은 넓이를 더하는 거야. 아니, 일단 그렇게만 가.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거 되지. 방금처럼 이런 거 돼요. 또 간단히 좀 적어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AK, BK는 이 오른쪽은 적지 말고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 자 물어볼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돼서 시그마의 곱하기 나누기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나온 게 뭐야? 이항 분리지. 이항 분리.
이항 분리를 배운 거야. 항을 두 개로 분리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분수 수열이야.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은 몇 번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시그마를 분모분대에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쟤네가 나누기로 돼 있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항 분리는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덧셈 뺄셈으로 바꿔주는 거를 이항 분리라고 그래. 항을 두 개로. 그럼 뭐 니네가 배운 게 뭐 있어? 분수 수열을 하기 구분 분수.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하려면 뭐 했어? 축차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가 뭐로 바뀌었어? 뺄셈으로 바뀌었지? 뺄셈으로 바뀌면 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를 다 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한다? 이항 분리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항 분리는 뭐라고? 곱하기나 나누기를 뭐로 바꿔줘요? 덧셈 또는 뺄셈으로 바꿔주는 걸 이항 분리라고 하는 거야. 응? 수학은 정의하고 성질에서 시험에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쫄지 말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성질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개념서나 공식집에 이렇게 써있진 않아. 거기 넘버링 다시 봐봐. 오늘은 요것만 하고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67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고 별표. 두 수열 AN, BN이 수렴하고의 별표. 됐어?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 다 거짓이야. 뭐가 있을 때만 참이야? AN,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을 때만 참인 거야. 자, 수투도 마찬가지로 한번 물어보자. 수투에서 이런 거 배웠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2x가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가 있어. 그치? 그럼 얘는 뭐 나와? 아, 이거 뭐 나오냐고 이거. 편안하게 무한대지. 이거 뭐야? 무한대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계산하면 3x지. 그럼 얘 얼마야?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뺄셈이면 가자. 뺄셈. 그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라고 배웠어? 부정형이라고 배웠지. 모른다지. 그쵸? 뭐 유리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배웠지. 그래 안 그래? 정확히 배워. 정확하게. 이거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덧셈은 맞을 수는 있으나 뺄셈은 안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거잖아. 일단 그것부터 인지를 잘해. 수투가 안 되면 미적도 불편해. 알겠죠? 그러니까 수투에서 막 무조건 수동력만 하는 건 아니야. 개념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고 함수만 바꿔서 미적에서 때리는 거야. 건들지는 말고. 그래서 아까 내가 수원수투가 미적보다 공부량이 많아야 돼. 때에 따라서 뭐 미적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참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극한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야? 부정형이지.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얘는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의 성질하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아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수열의 극한 이퀄로 함수의 극한인가요? 맞지요? 네. 그럼 여기서 배운 거, 여기서 배운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확인한다? 수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 문제를 볼 때. 됐어? 그러면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1번이 참이고 2번이 참이죠. 거기 봐, 프린트 봐. 그러면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실수배를 하거나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수렴을 시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거야. 3번 봐봐. 3번. 3번 곱하기 2 했지. 4번 봐봐. 4번. 4번에서 그 가로 열었지. 가로 열고 뭐가 0이면 안 된대. 그렇지. 분수 함수는 반드시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 단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거기다 별표해놔. B에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베라분의 알파로 수렴했는데 베라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이 내용은 수투랑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됐지? 수투에서 너희들이 이걸 성의 있게 공부했다 그러면 얘는 당연한 거야. 됐어? 두 가지만 외우는 거야. 뭐가 반드시 필요해? 수렴한다는 말이 필요해.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할 수 있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올해 수능에서 나왔잖아. 수투에서도. 맞지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분수함수는 뭐야? 분모가 0 되면 안 돼. 그래서 분모가 2차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게 수투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베라분의 알파로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면 뭐야? 0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렴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요. 오늘 숙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가 있어요? 이거의 대소 비교가 숙제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애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애가 하나 있어. 이거의 대소 비교가 숙제라고. 대소 비교가 뭔지 알죠? 크다, 작다, 뭐 같다,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좀 꺼주실래요?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쭉 수업을 갈 건데